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동영상에서 예고한 바대로 존버하면 안 된다. 존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비트코인 막 열풍이 불었을 때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신조어로 나온 게 존버죠. 지금 부동산에서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그동안의 데이터로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들이 결국엔 그래프가 보면 우상향 하더라. 우상향 하니까 중간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채 지금 사가지고 좀 뭐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갖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한 채 사가지고 20년 30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팔고 나오셔라, 저번에 동영상 말씀드렸듯이 폭등하는 중간에 어느 정도 팔고, 만약에 내가 한 채 갖고 있다면 전세로 갈아타든 한번 그런 포지션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하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상담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 그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큰 시장이 있지만 부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부분 시장으로. 뭐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이 있고 지방 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형 시장과 대형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이 상승세에 있지만 대형은 어떻죠? 대형은 지금 거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시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게 있어요. 이 소형이, 자, 지금 소형이 대세인데 이 소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대세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나중에 대형 평형이 인기 좋은 상황이 올 거다. 그리고 언제 올 건지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돌아가 봐야 돼요.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이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소형 평형은 아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형 평형이 인기 좋았던 이유는 뭐죠?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그에 따른 이유는 딱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뉴스나 막 이런 거 다 뒤져봤는데 대형 평형이 인기 좋았던 이유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합리적이다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한다 였어요. 실제로 그런 이유를 근거를 들면서 옛날 사람들이 대궐을 지을 때 뭐 99칸 뭐 이렇게 짓고 살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핸드폰을 비교할 때도 일본은 실제로 작은 것들이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이 좀 더 큰 것들이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나름 일리 있는 근거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소형으로 인기가 좋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 소형이 인기 좋은 이후에 거의 명제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과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아파트 24평, 33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건지 생각을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4평 아파트에 34평 아파트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다 살고 있을까요? 제가 상담해보면 33평에는 거의 4인 가구가 살고 있고 24평에는 애 딸린 신혼부부들 해서 3인 가구가 대세예요. 3인 가구, 4인 가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1인 가구, 2인 가구는 어디에 사냐? 1인 가구들은 다 거의 오피스텔에 살죠, 오피스텔에. 그분들이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아파트에 많이 대거 살까요? 못 살죠. 2인 가구들은 좀 애매합니다. 오피스텔 좀 큰 거에 살기도 하고 24평에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쩜 문제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져서 소형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옛날로 돌아가 봤죠. 대형 평형이 인기 좋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대형 평형만 지었어요. 대형 평형이 인기 좋기 때문에 건설사는 굳이 소형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것만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앞으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잘 팔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인기 좋은 거, 대형 평형이죠. 그래서 대형 평형만 막 지었어요. 소형 평형은 이제 하도 안 지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의무 비율을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 일정 비율을 소형평으로 무조건 짓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그런 것까지 없었으면 대형 평형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07년 넘어서 이제 하락을 맞죠. 2008년도부터 하락을 맞는데 어떤 상황이 미분양이 생겼죠. 미분양들이 거기에 미분양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미분양은 다 대형 평형이었어요. 그죠? 전부 다. 왜냐? 대형 평형만 지었으니까. 대형 평형이 비싸게 많이 지었으니까 결국에는 미분양이 나오면 대형 평형밖에 미분양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을 쭉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11년까지 쭉 하락을 맞이해요. 그런데 자, 이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있죠. 자, 보세요. 대형 평형은 쭉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죠. 그래서 이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소형은 어떻죠? 그때 소형은 거의 안 올랐죠. 예, 전세가와 근접해 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2008년도에 떨어지다 전세를 먼저 만나죠. 대형보다 소형이 전세를 먼저 만납니다. 전세가와 근접해지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전세가를 찍고 먼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죠. 소형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소형이 조금씩 움직이네. 그런데 이때 뭐가 부각이 되냐? 희소가치죠. 왜냐? 그동안에 소형을 안 지었단 말이죠. 소형을 안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의 새 아파트들은 없는 거예요. 대형만 넘쳐나는데 심지어 대형은 미분양도 있어요. 입주 안 한 빈집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게 올라가겠어요? 절대 안 올라가죠. 소형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니까 이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소형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죠. 통계치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인구 구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적당한 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었네. 오, 좋아. 이거죠. 그걸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세처럼 나름 일리 있는 말이네. 소형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형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2007년도 상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뭐죠?
지금 분양하는 새 아파트들은 대형 거의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80대 20 정도. 소형 24평, 33평이 대세. 그리고 40평대 이상. 40평대도 뭐 50평대는 아예 이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40평대도 이제 겨우 40평. 막 이런 거죠. 옛날에는 45평이었지만 지금은 40평, 42평. 최대한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뭐 50평대 이런 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은 폭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폭등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 물건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당연히 소형만 팔겠죠. 소형. 지금 대형 팔겠어요. 건설사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제가 하락할 때 뭐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 반드시 미분양이 생겨야 됩니다. 미분양. 그렇죠. 미분양이 생기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분양이 생겨야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때 나타난 미분양은 뭘까요? 소형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만 분양하는데 분양하는 것 중에 미분양이 생기지 분양 안 하는 것 중에 미분양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미분양은 소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락을 한다. 소형이 지금 평당가로 치면 소형이 훨씬 비싸죠. 대형보다. 대형은 지금 쌉니다. 실제로. 같은 분양 물건 중에서도 소형이 전체가를 분양 가격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지 평당가로 치면 소형이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은 지금 많이 올라서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경기도권역에 수도권 가보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85%, 90%에 근접한 대형 평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떨어질 때 보세요. 떨어질 때 소형은 떨어질 폭이 큽니다. 전세가, 매매가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질 폭이 큰데 대형은 떨어질 폭이 작아요. 그래서 떨어지다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대형이 먼저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드시 소형은 입주 안 한 빈집 미분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대형 평형의 새 집은 희소성이 있어요. 안 지었으니까요. 그동안에. 대형 평형의 새 집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소형 평형은 넘쳐나죠. 소형 평형은 넘쳐나는 데다가 미분양도 있고 아직도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벌어져서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형은 전세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슬금슬금 대형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소형은 떨어지고 있고 대형은 올라가네. 그러면 또 적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안 지었으니까.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소 가치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 가치가 언론에서나 뭐 전문가들이 이제 대형은 희소하니까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이게 대세가 돼서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겠다. 라는 걸 근거로 들지는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제자로 돌아오면 이제 존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면 어떤 평형을 살까요? 소형이겠죠. 24평이나 33평. 이걸 살 거 아닙니까? 대형 살 리는 거의 만무할 테고. 그죠? 소형을 샀는데 자, 하락을 맞이해요. 하락을 맞이하면 이제 소형 미분양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구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클부터는 서로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미칠 겁니다. 이분들은. 다른 소형 산 사람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10년째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제자리 원금 회복도 못했어요. 원금 회복도 못한 원분양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가진 분들. 그럼 이게 사이클이 바뀌어서 소형과 대형 인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프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내가 가진 물건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공감은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명확히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위기에 쫓아가는 분들이 될지, 아니면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이론을 가지고 내가 투자에 임하는 그런 분들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에 대한 근거만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변할 거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봐야 이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형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절대 대형이 인기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아요. 소형이 초과 공급돼 가지고 초과 공급될 때까지 소형만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하락을 맞아야 사람 심리가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바로 앞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봐야만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미리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사이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이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보이시는 기억했다가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버를 하면 안 된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이클에 맞게 적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가지고, 특히 한두 채 가지는 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좀 따랐으면 좋겠고,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적당한 시점에 갈아타는 거를,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계속 들고 가면 나중에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걸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재밌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